안녕하세요. 마이티짐 관장 정우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티짐 초등부 사범님과 함께 운동을 쉽게 그만두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범님 인사. 안녕하세요. 마이티짐에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지윤 사범입니다. 오늘은 체육관을 쉽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체육관을 등록하고 쉽게 그만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도한 승부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가 생활로 즐기기 위해서 택한 이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이 운동 자체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상대방과 겨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해 갖은 부상이 생기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운동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더 앞서서 상대방도 다치게 하고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도한 승부욕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타 운동에서 운동을 하신 분들 계시고요. 또 기본 헬스나 이런 운동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파링 할 때 너무 과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표출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수련하셨던 분들도 본인보다 체급이 낮거나 혹은 본인보다 그 띠가 낮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한테 제압이 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그 부상으로 인해 그만두거나 혹은 자괴감, 본인 스스로 운동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운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질문이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이 예를 들어 블루벨트인데 약간 플라이급 정도 한 60kg 미만인 분들 근데 운동 능력도 좋고 그렇지만 체구가 작잖아요. 근데 헬스인이 왔단 말이에요. 한 90kg 되는. 근데 주짓수를 한 번도 안 배웠어. 그러면 스파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우선은 체육관에서 지도자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스파링을 하면서 조율을 하죠. 아무리 띠와 관계없이 수련 기간과 관계없이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몸에 무리가 가요. 민우처럼요. 그렇죠. 민우처럼, 김민우 선수처럼, 저하고 이제 김민우 선수하고 스파링을 하면서 김민우 선수가 참 시부렁거리고 그러네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체급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 있죠. 하지만 무도는 이런 주짓수를 배우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 아닐까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혹은 힘이 약한 사람이 큰 사람한테 대적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런 무도 자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너무 과하게 상대방과의 체중 차이나 타 운동을 했거나 혹은 이게 다 근육질이야. 그럼 어깨뽕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한데 이 상대방을 잘못 다뤘다가는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자기 체급에 맞게 관장님이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선수생활을 쭉 하면서 2004년도부터 주짓수나 이제 종합격투기 레슬링을 접했는데 체육관에 처음 등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관장님 전 선수가 하고 싶습니다. 원래 선수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자신감이 막 엄청나게 차 있는 상태였어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동을 시작하고 레슬링 경량급이죠. 한 60kg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스파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아니까 그렇게 시켰던 것 같은데. 얘라도 이겨봐라. 한번 해봐라. 네가 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스파링을 했는데 정말 달렸어요. 60kg한테 달렸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멘탈이 나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 자존심이 있는데 본인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사람이 본인을 제압했을 경우에 본인이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은 굉장히 좀 허망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기죠. 더 열심히 해서 꼭 쟤를 이길 거야. 이런 오기를 동기부여를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스스로 자괴감 때문에 본인이 안 됐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의식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운동을 지속할 수 없거든요. 딱 50대 50으로 나뉘네요. 그렇죠. 이제 목표를 삼아서 이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관장님처럼 그렇죠. 처음부터 난 안 되나 보다 우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우선 나보다 낮은 체급을 만났다고 해서 벨트가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낮은 체급을 만났을 때는 나보다 몸무게 별로 안 나가니까 상대방 금방 제압할 수 있겠지, 상대방을 너무 낮게 보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체육관의 수련 자체가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기기 위함보다는 서로 같이 함께 수련하면서 성장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과도한 승부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과도한 승부욕은 시합에서 쓰시고 체육관에서의 스파링이나 운동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아니라 같이 함께 수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에서의 좀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신입관원들이 피지컬이 좀 좋고 타 운동을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제압이란 부분이 좀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짓수에서 흔히 말하는 보라띠 정도, 네. 파란띠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련이 되신 분들 이외에 같은 흰띠 혹은 파란띠 올라오신 분들이 유도를 오랫동안 수련하시고 레슬링을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을 감당해내기란 솔직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스파링이 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룰이 있죠. 어느 정도 타 운동에서 수련하신 분들은 승급에 대한 부분도 좀 바뀔 수 있다. 좀 더 빨라도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띠에 대한 무게, 부담 때문에 그만두곤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케이스 그렇죠. 같아요. 자괴감 들거든요. 나보다 낮은 벨트에게 탭을 치거나 압박을 계속 당하면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체육관에서 1대1이 아니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이 띠나 이런 수련에 대해서 좀 무게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면 일부 승급에 대한 부분을 본인 선택하에 맡기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늦게 그렇죠. 원하지 않으면 조금 더 천천히 승급하셔라. 내 기준은 하는 게 맞지만 본인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운동의 끈을 놓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띠를 나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더 갖춰졌을 때 승급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짓수 스파링 하는 도중에 본인이 탭을 치고 상대방한테 제압당했다고 무조건 극단적으로 그만두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인 스스로가 수련하면서 이겨내려고 네. 멘탈을 하시면 강화시켜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다 수련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고요. 주짓수나 격투기 이쪽 운동은 뭐 1대1 PT도 있지만 거의 그룹 트레이닝이잖아요. 근데 이 그룹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막상 등록하고 운동 나가면 다 친해 보이거든요. 딱 체육관에 들어온 순간 나만 외톨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잘해. 나는 드릴 겨우 막 새우빼기 하고 있는데 남들은 혼자서 이제 기술 연습하고 드릴도 막 열심히 하니까 혼자 소외되는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이 구르기 이런 동작들이 많이 드릴 동작이 들어가잖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개개인 차이가 있는데 본인이 나만 유독 못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거의 든다니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1, 2, 3회 정도 수련을 나오다가 그냥 바로 그만두시는 분들 계세요. 네, 맞아요.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제 수련 나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운동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80% 이상이 타 운동을 배우지 않고 운동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주짓수 격투기 관련 운동 같은 경우는 수련 시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간혹 가다가 이제 수련 오시는데 저 이거 하면 싸움 잘할 수 있나요? 이거 하면 정말 강해지나요? 정말 호신이 되나요? 안 돼요. 항상 몸이란 부분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육량 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근육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외부에 다른 사람과 배련을 하고 이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선 수련의 목적 같은 경우는 자기 단련, 우선 단련, 육체 단련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탄성이 생기고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운동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스파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스파링 들어가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주제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운동 자체에서도 아무래도 흥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운동하면서 본인이 잘하면 재밌어.
모든 게 마찬가지고 이게 운동이란 부분은 운동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무언가 취미생활을 갖고 할 때 내가 잘해야 재밌지 본인이 못하면 다 재미없거든요. 계속 당황스럽고 계속 창피하고 이런 생각만 하면 못하죠. 나만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장님 결론은 그룹 트레이닝에서도 그 시간을 견뎌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렇죠, 언젠가 투자해야죠. 그걸 버텨내면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자연스레 체육관 관원들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체육관에서 수련을 할 때 그 그룹에 적응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려면 자주 나와야 돼. 이런 운동이 꼭 운동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갖고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코드가 있겠죠. 그게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내 파트너, 맞아요. 선의의 경쟁자, 네. 혹은 시합 상대, 시합에 나가기 위한 목적. 우선 이 두 가지가 주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갖고 서로 함께 가는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운동만이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본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회사 외에 남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를 해야 되죠. 본인이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가 생활이란 모든 부분이요. 근데 이런 여가 생활이라는 게 꼭 운동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술 자리나 이런 모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운동에 투자를 해야 한다. 우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만들어야지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결론적으로 엉뚱한 돈, 시간 버리지 말고 운동을 우선순위로 좀 결정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서 체육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좋은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주짓수 격투기 체육관을 쉽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수고해주신 마이트림 사번님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마이트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